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앞에서 우리가 책으로 한국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PPT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국가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볼 거예요. 제가 책으로 공부하고 또 이렇게 PPT로 다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책을 구입하지 않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 PPT 내용만이라도 알아야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PPT 내용, PPT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을 상징하는 것, 자, 여기에서 국가를 상징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국가 상징이란 국제사회. 자, 이제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올림픽에 참여하거나 또는 월드컵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열리잖아요. 이러한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림, 문자, 도형 등으로 된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갔을 때 태극기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을 상징하는, 국가를 상징하는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에는 자, 국가를 상징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한국을 알리는 그림, 문자, 도형으로 된 태극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국가의 상징은 오랜 세월 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상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상이 뭐예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국가적 상징은 무엇이 있냐면 무궁화가 그렇게 이 국가적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무궁화가 한국의 국화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든 국민이 자연스럽게 무궁화가 한국의 국화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상이 스며들어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해 국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 상징은 국민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를 갖는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라의 국기를 보면 여러분 나라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는 자, 국기론 태극기, 그리고 꽃, 한국을 대표하는 꽃은 국화, 무궁화, 국가,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는 애국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한국의 상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태극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자, 그렇죠. 잘 모를 거예요. 한국의 태극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자,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국의 태극기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 고종 황제가 만들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는 조선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가 아니라 조선을 거쳐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국기로 사용되었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계속 정식 국기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라고 불립니다. 자, 이 모양을 보면 태극기는 하얀 색깔의 바탕에다가 짙은 색의 적색과 남색, 적색은 빨간색, 남색은 파란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적색과 남색의 태극 문양을 가운데에 두고 검은색의 건곤감리, 건곤감리. 자, 여기에 있는 요거를 건곤감리라고 해요. 요걸 건곤감리라고 한다. 그래서 네 개의 괴가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태극기의 모양 여러분 다 알지요? 자, 이렇게 태극기가 생겨 있는데, 자, 이것의 태극기 안에 또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자, 한국의 태극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나라의 국기에도 그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여러분 나라의 국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태극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태극기는 빨간색은 양, 위쪽, 왼쪽을 뜻하고 파란색은 청색, 아래, 희망, 오른쪽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위쪽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쪽에 있다. 자, 그래서 태극 문양 이것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자연의 진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괴, 건곤감리. 자, 건은 동쪽 하늘을 상징해요. 그리고 봄을 나타내요. 자, 그리고 자, 원래는 건곤감이라고 하는데 건하고 이 하면 이는 동쪽이 아니 이는 남쪽. 그리고 해를 뜻하고 불을 뜻하고 추분이면 가을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곤이죠. 곤은 서쪽 땅을 뜻하며 여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은 북쪽을 나타내며 1월, 2월, 3월 할 때 그 월, 그리고 동지면 겨울, 그리고 물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태극기는 하얀색 바탕에 있어요. 자, 왜 하얀색 바탕 위에 이런 태극기를 그렸냐 하면 하얀색은 밝음, 순수함, 평화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태극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태극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태극기에 대해서 쉽고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한국인들은 언제 이 태극기를 집에 또는 그 나라를 상징할 때 언제 태극기를 달아요? 국경일이라고 하는 날 중에서도 앞에 나왔었던 제헌절, 광복절, 3.1절과 같은 이런 날들에 한국에서는 모든 집집마다 이렇게 태극기를 달고 태극기를 달 때도 슬픈 날, 기쁜 날, 자, 기쁜 것을 기념하는 날도 있고 슬픈 것을 기념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충일 같은 날에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나라를 위해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다는 것 때문에 슬픈 의미가 있어서 태극기를 밑에다가 달고 기쁜 의미에 있는 3.1절, 광복절과 같은 날 태극기를 달 때는 맨 위에다가 태극기를 달아요. 그래서 태극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태극기를 다는 것, 어디에 다느냐 그 위치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각국의 국기는 어떻게 생겼나, 또 그 국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자, 먼저 여러분들 나라의 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여기에 여러분 나라의 국기도 있나요? 이 국기들은 지난 학기에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나라 국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국기는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중국. 자, 중국과 비슷하게 빨간 바탕에 노란 별이 있는 이 국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베트남. 자, 그러면 밑은 하얗고 위는 빨간. 이 국기는 어느 나라의 국기일까요? 그렇죠. 이 국기는 인도네시아. 이 국기는 비슷한 국기가 많아요. 자,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이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하얀 바탕에 빨간 동그라미. 그렇죠. 일본. 자, 그러면 이 빨간 바탕에 노란 횃불과 같은 것이 있고 중간에 파란 줄이 있는 이 국기는 어느 나라의 국기일까요? 어렵죠? 자, 몽골입니다, 몽골. 자, 그리고 이 나라의 국기. 이것은 어느 나라의 국기일까요? 녹색, 하얀색, 그리고 이거는, 어, 파란색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늘색도 아니고, 자, 그 청색과 비슷한 이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카자흐스탄 국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학생들 나라의 국기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 국기는 하얀색과 빨간색 두 가지 색깔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자,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국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는 어느 것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인도네시아 국기는 두 번째에 있는 게 인도네시아의 국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국기들은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너무 비슷하지요? 자, 그런데 하얀색과 빨간색의 위치가 다르고, 자, 그 국기의 크기가 조금 다르고, 또 이렇게 빨간색에 하얀색으로 달 모양과 별 모양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예요. 어느 나라인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빨간색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국기는 폴란드 국기이고 이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 자, 그리고 모나코 국기가 인도네시아 국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크기가 조금 다르죠? 크기가 조금 달라요. 모나코 그 국기가 조금 더 짧아요. 자, 그리고 이 하얀색과 빨간색 위에 이렇게 별과 달이 있는 거, 이것은 싱가포르 국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나라에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색깔과 비슷한 모양 을 가지고 만들어서 좀 헷갈리는 국기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비슷한 국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의미가 있는 국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것이 무엇이죠? 무궁화, 그렇죠? 자, 이것은 국화, 나라를 상징하는 꽃 해서 무궁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의 국화, 나라를 상징하는,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라에도 이렇게 무궁화와 같이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무궁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무궁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책에서 배웠어요. 무궁화는 한번 피면 쉽게 지지 않고 오래 그 꽃을 피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한국인들의 끈기, 노력, 의지와 같은 한국인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무궁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무궁화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보냐면 국가, 정부와 관련된 곳에서 많이 봐요. 동사무소 또는 국회의사당 또는 정부, 행정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앙행정부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게 다 무궁화 모양을 따서 만든 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정부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중앙행정부에서 사용하는 마크, 중앙행정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마크는 무궁화를 나타내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지의 모양이 무궁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궁화는 한국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지만 국가 정부에서 다양한 곳에 무궁화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매화꽃과 모란꽃. 자, 이 두 가지의 꽃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 이 꽃들이 상징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학기에 있는 중국의 학생들이 국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란이에요 라는 학생도 있었고 매화예요 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 상징하는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화, 모란 모두 국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국화는 이렇게 매화와 모란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호아센, 이 연꽃을 국화로 사용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자, 호아센이라는 이름부터 딱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베트남. 자, 베트남을 상징하는 꽃은 연꽃. 베트남에서는 연꽃이 국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음은 자, 보르네오 제스민이라고 해서 이 제스민 꽃은 어느 나라의 국화일까요? 이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쵸? 자, 보르네오 제스민이라는 꽃은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인도네시아의 국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르네오 제스민이라는 꽃도 그 꽃 색깔이나 꽃 모양이 다양해서 이 꽃이 아니에요 라고 인도네시아 친구가 학생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보르네오 제스민이라는 꽃도 인도네시아의 국화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함께 공부했던 인도네시아 학생에게 인도네시아 학생에게 확인해봤던 꽃이거든요. 자,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국화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국가, 애국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라는 것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해서 애국가. 그래서 중국 학생들은 여기 한자가 있잖아요. 사랑할 에 나라고 부를까 해가지고 이게 애국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한국은 애국가에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국가라고도 많이 사용해요. 자, 이 국가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 애국가? 자, 그렇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면서 새로운 노래가 필요하다. 국가를 상징하는 노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애국가를 정부에서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애국가가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널리 전파되면서 실제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 하면 애국가를 부르죠. 그래서 외국인 여러분들께서도 애국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국가 안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애국가를 1절만 들어볼까요? 이 애국가가 나오는 영상 안에 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한국의 국가, 애국가를 들어볼 건데요. 이 애국가 안에 무엇이 나오는지 함께 볼게요. 독도입니다, 여기는. 동해에 독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무궁화가 나오지요. 자, 무궁화는 한국 전 지역에 걸쳐서 아주 많이 피는 꽃입니다. 자, 이처럼, 아이고, 자,
자, 여러분 앞에서 들었던 애국가처럼 한국의 애국가에는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 모습, 자연을 담았고, 그리고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담겨 있고, 또 의미가 있는 한국의 여러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노래이고, 또 이 노래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애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의 상징, 한국의 상징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첫 번째 국가를 상징하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 국기는 뭐라고 하죠? 태극기라고 해요. 자, 그리고 국가는 애국가. 자, 그러면 한국을 상징하는 꽃, 국화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궁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PPT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으로 다시 만나요.